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최근에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면서 700원을 이탈했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다시 700원을 회복했다가 다시 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으면서 변동성을 많이 보여줄까? 도대체 리플 코인은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것인가? 이거 많이들 궁금하신 분 많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리플은 CBD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IPO, 리플레스의 IPO부터 리플의 ETF까지 굉장히 이슈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을까? 리플만 떨어졌다.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상승 모멘텀에 손실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700원을 이탈했다. 이게 더욱더 정확한 답변이겠죠. 물론 700원을 이탈했다. 물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으니까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시점을 만들어내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플 코인, 우리는 어떻게 리플 코인의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자,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일봉이거든요. 힘차게 올라왔다가 힘차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자, 상승했을 때는 계단식 상승력을 보이면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근데 하락했을 때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느슨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왜 이렇게 느슨하게 하락했을까? 당연히 고래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거, 떨어뜨려야 개인들의 물량을 뺏을 수 있다. 물론 맞죠. 근데 시간을 길게 두면서 돈과 시간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래들 입장에서는 틀리게 개인들 물량은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렇게나 느슨한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렇다면 개인들은 절대적으로 못 버팁니다. 그래서 매도를 쉽게 할 수 있죠. 매도한다. 그 물량 누가 가져갑니까? 당연히 고래가 다시 재매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보시면 비트코인 ETF에 나와서 ETF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엄청나게 화랑일 거고 상승력은 엄청나게 높이 올라갈 거야.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비트코인 또한 하락했죠. 메이저 코인 또한 하락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대부분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 리플 또한 마찬가지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코인 시장은 리플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거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먼저 이번 영상에 체크해 드리면서, 두 번째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가 도대체 저점인지 어디가 고점인지 이러한 매도 타점까지도 같이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영상 이 모든 부분은 문자를 먼저 보내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다 무료니까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번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 리플 코인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한번 보시죠. 리플 코인 계속적으로 비트코인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보시면 뭔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보시면 코인 시장의 최근 추락에 주범이 있었다.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고래가 움직였다 라고 합니다. 이게 1월 24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메이저 코인이 다 하락했습니다. 리플만 하락한 게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 리플 모두 다 하락했어요. 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근데 누가 하락을 시켰나 보니까 이 고래가 움직였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러한 뉴스가 나와요. 보세요. 비트코인 ETF는 14일 동안 1.9조 원의 순유입이 되었고 시장의 안착이 성공되었습니다. 이게 2월 2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근데 또 하나 뉴스가 나와요. 어떤 뉴스입니까? 비트코인 고래의 보유량이 증가에 따라서 5,900만 원을 재돌파했다. 이것 또한 2월 2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단기의 바닥을 지난 비트코인 추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일주일 전에
고래들이 주도해서 하락을 만들었는데 다시 일주일 이후에 대상승을 만들고 있는 것 또한 고래다. 어떤 걸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하겠지만 이 바닥에서 누군가는 매집을 했고 매수를 들어왔다. 누굽니까? 바로 고래라는 거. 제가 니플 코인을 설명해 드릴 때 니플 코인 모멘텀도 먼저 설명해 드렸죠. 그런 다음에 이 모멘텀을 알고 있는 건 개인만 알고 있습니까? 저만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고래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또한 마찬가지로 니플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을 주도했던 것도 고래, 상승을 주도했던 것도 고래라는 걸 다시 한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니플 코인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됩니까? 최근에 이런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보세요. 국내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2조 9,524억 원, 빗썸이 50.6%, 업비트가 46.6%. 뭡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 당연히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일입니다. 다만 거래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반감기를 앞에 두고 있는 시장의 모습에서 포트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하방 압박을 주고 있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반감기를 앞에 두고 있다. 포트를 설정한다. 당연하겠지만 고래들 입장에서는 높은 단가에 올려놓기 위해선 저가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 이러한 이벤트가 많았죠. 어떤 이벤트입니까? ETF. 이더리움 ETF가 안개 속에 갇혔다. 파월에 또 한 방을 매겼다. 그래서 비트코인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2월 2일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어떠한 이벤트입니까? ETF라는 게 뭐라고 했죠?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ETF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ETF는 안개 속에 갇혀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은 똑같습니까? 비트코인 ETF 나오기 직전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마찬가지로 파월은 누굽니까? 미국 연준 의장입니다. 연준 의장은 무엇을 결정하죠? 금리를 결정해요. 금리를 결정하는 게 코인 시장이랑 도대체 어떠한 이유가 연결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으실까봐 제가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어떠한 이벤트였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대형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벤트냐? 2월 1일 날짜 어떤 이벤트죠? 금리를 결정했어요. 금리를 결정했던 건 똑같습니다. 예측은 5.5%, 실제로 5.5%니까 똑같아요.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 기자회견 때 3월에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아직까진 시기상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장은 엄청난 하방 압박을 가져왔어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이 부분이 왜 연결되어 있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기업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이러한 아이들이 금리에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감이 커지다 보면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죠. 그럼 어때요? 코인 시장이 좋을까요? 주식 시장이 좋을까요? 나쁘죠. 나쁠 수밖에 없는 이벤트예요. 그리고 어제 날짜로 중요한 이분, 이 비농업 고용 지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187K에서 353K로 껑충 뛰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어떨까요? 아,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탄탄하다? 그러면 고금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구나. 어제 날짜로 다시 한번 변동성을 주었던 계기가 바로 이 부분이었다는 거.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보셔야지 확실한 시장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이라든지 문자로 바로 말씀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장 넣어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거, 우리가 ETF에도 한 방 먹었고 파월한테도 한 방 먹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리플은 어떻습니까? 강세 시나리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반감기 전에 1달러를 돌파할 거예요. 100% 랠리가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 당연하겠지만 리플 코인은 어떠한 코인인지 먼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BDC 말로만 많이 들었죠. 디지털 화폐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종이지폐 이용하십니까? 동전 이용하세요?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죠. 근데 이게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의 전초전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IMF 국제통화기금도 왜 리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또한 왜 CBDC는 더 이상 노출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확실하게 답은 나와 있습니다. 자, 리플 코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러한 은행들은 어떠한 은행들일까? 이거 그냥 은행들이 아닙니다. 노바팁, SABB, SCB, SBI, 파울로, 센트럴뱅, 얘네가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유럽.
영국,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에 있는 은행들이에요. 이러한 은행권들은 누굽니까? 니플의 파트너사들이에요. 니플의 파트너사들, 니플이 정말 실제가 없고 가치가 없는 코인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파트너사들이 그대로 손을 맞잡고 있을까요? 없죠. 손을 맞잡고 있을 수가 없죠.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IMF 또한 마찬가지죠. 왜?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을까?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떨어진다고 해서 매도하고 올라간다고 해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저점에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면 우리 그 기회를 확실히 잡아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최근에 이런 이벤트가 있었죠. 시총 6위짜리 코인 자체가 니플 1,500원에 해킹이 나왔다. 해킹이란 게 니플이 해킹당한 게 아니라 개인 계좌가 해킹당했던 거고, 물론 니플의 회장의 개인 계좌가 해킹당했다는 건 큰 의미를 두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해킹이라는 이슈는 코인 시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니플 또한 해킹을 당했다. 그 부분이 아픔을 주고 있고 긴장감의 하방 압박을 주고 있지만 이 부분이 다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먼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플 코인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까요? 4개월 동안에 0.5달러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매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니플 올 들어 첫 데드 크로스를 발휘했고 과매도를 시사하고 있다. 과매도가 뭡니까? 매도 물량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과 함께 그냥 매도를 하고 끝내버리냐? 아니면 확실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잡아서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에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일 수 있는 과정을 가져가느냐.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라도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면 무조건 답장 넣어서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니플의 주봉상 보면 확실한 바닥을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계단식 상승력을 느슨하게나마 보여주고 있지만 그냥 매도하는 게 아니라 비중 관리를 확실하게 해서 100% 몰빵 들어갔으면 못 버팁니다. 근데 비중을 나누어서 매수하시면 확실한 수익 구조는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이밍에 맞춰서 매입 단가 조정이 가능하고 수익 구간 또한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추세가 어떻게 이어질까요? 뭐의 모멘텀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드릴 거고 추가적인 매수, 신규 매수 비중 나누어서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던 것처럼 문자도 먼저 무료로 받아보시고 카톡방도 무료로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